중국 로켓군의 전쟁 준비 상황을 제1편에 이어 계속 제2편에서도 이어갑니다. 이 영상은 전쟁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준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전쟁은 어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우발적 사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바둑에서처럼 플레이어가 정해져 있고, 이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경쟁자가 취할 수 있는 페이오프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오프는 바둑의 수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복잡한 게임 이론으로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나리오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태를 염두하여 중공군의 로켓 부대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지오스토리가 정리한 중공군의 대응 옵션 중 적군의 위치 파악과 전략적 타겟이 될 수 있는 기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켓 부대의 위치와 배치되어 있는 무기를 입수한 자료와 함께 지도상의 실제 좌표를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베이스 65를 살펴볼까요? 베이스 65는 북동부 선양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국 북동부와 산둥반도를 총괄하는 작전기지입니다. 미국 항공대학의 중국 우주항공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스 65에는 이동식 핵무기 발사대를 갖춘 2개의 여단과 핵과 재래식 모두 발사 가능한 IRBM 여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IRBM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65는 대함 탄도 미사일 즉 ASBM 여단과 극초음속 MRBM 여단 그리고 순항 미사일 여단을 지휘합니다. 원래 3개였던 미사일 여단이 2017년 초부터 2배가 늘어나 6개가 되었습니다. 이는 PLA가 중국 북동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스 65의 주위하에 있는 여단들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652 여단은 길림성 통화시에 있으며 여기에는 DF-21C MRBM을 배치했습니다. DF는 동풍, 중국어로는 등풍의 영문 약자입니다. 동풍 21C의 유효 사거리는 1700km입니다. 한반도 전체와 일본 전역이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제7함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풍 21은 원래 핵미사일로 개발되었으며 C는 그 변형으로 핵과 재래식 탄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중국 우주항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DF-31 ICBM 변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DF-31은 지상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그 유효 사거리가 8000km나 되고 DF-31A는 13200km나 됩니다. 이 새로운 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서부 해안까지 약 8000km이니 DF-31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부까지는 10,000km가 조금 넘으니 C형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합니다. 같은 통화시에 있는 655 여단에는 재래식 DF-17 MRBM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MRBM은 사거리가 1000km에서 3000km 이하인 준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영문 약자입니다. DF-17의 유효 사거리는 1400km로 남한과 일본의 제7함대가 모두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DF-17은 마 10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상주에 배치된 사드가 요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통화시에는 이 밖에도 통신연대와 작전지원연대가 있습니다. 이제 651 여단으로 가보겠습니다. 651 여단은 적봉시에 있는데 2019년 군 창설 70주년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DF-41이 2020년 이곳에 최종 배치되었습니다. DF-41은 이동식 ICBM으로 DF-31보다 대용으로서 마 20의 속도로 12,000에서 13,000km까지 날아갑니다.
미국 오싱턴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입니다. DF-41의 훈련 부대는 내몽골 질란타이에 있는데 이 내용은 베이스 64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대련으로 가볼까요? 이곳에는 654여단이 있고 DF-26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DF-26은 사거리가 5,000km로 괌까지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괌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DF-26의 이동식 발사대가 산둥성 칭저우시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중국이 이 미사일을 80에서 160기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F-26은 INF 무기입니다. INF 무기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조약에 따라 배치가 금지된 이동식 발사 무기를 의미합니다. 칭저우에서 목격된 지점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DF-3A가 배치된 곳입니다. 이 지도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찾아보시겠습니까? 산속으로 연결된 뱅도를 발견하셨나요? 이곳에는 무기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과학자연맹이 찾아낸 DF-26은 지도에서 이곳과 이곳입니다. 지금은 이동해서 위성사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학자연맹의 사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DF-26은 여러 베이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최대 80개의 DF-26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F-26 발사대는 베이징 외곽 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장은 DF-26 발사대뿐만 아니라 DF-21 발사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과학자연맹이 분석한 사진에서는 DF-26 발사대가 상당수 보이지만 현재 위성 사진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전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현재도 야적장에서 수십 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둥 진안에 있는 미사일 여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안에는 653과 656 여단이 있는데 656 여단에는 CJ-100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CJ-100은 잔검의 중국식 발음 영문 약자를 딴 것입니다. DF-100으로도 알려져 있는 초음속 지상 공격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2,000에서 3,000km이며 미 공군 중국 항공연구소에 따르면 CJ-100이 2019년 실전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미사일은 653여단에 배치된 DF-21D입니다. DF-21 핵미사일을 개조해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사거리 1,500에서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DF-21D는 세계 최초 대함 탄도 미사일인데 DF-21의 변형으로 영문으로는 ASBM이라고 부르며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타겟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ASBM은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해 현재는 중국만 보유한 미사일입니다. DF-21D의 분명한 목표물은 미국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 1000km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고 중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개선한 앞에서 설명한 DF-26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DF-21은 2009년 실전 배치되었는데 중국은 미 항공모함 모형을 사막에 만들어 놓고 여러 차례 타격 연습을 하였고 현재도 그 흔적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남아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사막 한가운데 남아있는 그 흔적을 탐험해 볼까요? 군함과 항공모함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연습한 현장은 타클라마칸 사막 입구에 있습니다. 연습은 A, B, C 세 구역으로 나눠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A구역을 보겠습니다. A구역은 실크로드의 관문 옥문관에서 서북쪽으로
31km 지점에 있습니다. A구역에서는 대만 수하오항과 여기에 정박해 있는 군함들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타격 연습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그 모형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지워져 흔적만 남아있지만 2013년 캡처한 구글 지도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구축함의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지요? 그리고 검은색 띠는 부두입니다. 오늘날 수하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구축함과 다른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비행장 모형을 한번 보세요. 비행기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양은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와 똑같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섬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 경보기와 괌의 조기 경보기를 목표로 타격 연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B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B구역은 타클라마칸 사막 입구에 있으며 옛날 실크로드 천산남로의 입구 지점쯤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항공모함 모형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225m와 60m나 됩니다. 지금은 많이 지워져 항공모함 흔적만 보이지만 2013년 5월 15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갑판에 F-35S 모형도 보이고 좌측 아래에 있는 타워에는 목표 지점 타격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 방향에도 목표물로 만들어 놓은 전투기 모형이 아직 남아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타겟 지역을 표시한 곳이 여러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항공모함은 미국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에 있는 퇴역한 항공모함과 그 재원이 비슷합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 모형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항공모함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C구역은 중국의 가장 비밀스러운 공군 기지 중 하나인 딩신 공군기지 동쪽에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항공모함 갑판의 모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시멘트로 봉합된 곳은 미사일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다시 메꾼 것입니다. 2013년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다른 비슷한 목표물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화구처럼 생긴 것은 미사일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직경이 10m 이상입니다. 20m 이상 되는 것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딩신 공군기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군기지가 군사 전문가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퇴역한 제2육 전투기를 UAV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제2육 전투기를 4,5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장에는 소위 27을 개량한 플랭커가 보입니다. 주목할 비행기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비행기를 제2육을 개량한 새로운 드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개조된 제2육은 다목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중국 공군 훈련기지에서 훈련용 무인 공중 표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드론은 공군의 전쟁 준비편에서 소개한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롱샨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는데, 개조된 제2육을 미끼로 대만의 방공망을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론을 띄워 적의 대공진지를 노출시키고, 네 번째는 미사일 방어자산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이 드론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을 직접 겨냥하고 괌까지 그 범위를 연장한 중국 공산당 로켓군의 베이스 65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로켓군 훈련과 중국 핵전력의 핵심인 베이스 64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